아니, 이 정도면 보험 가입을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불필요한 보험료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돌려받는 돈이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는 시간, 안심보험 이슬비 팀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말하기엔 조금 놀라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험 설계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보험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주제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안에 숨어있는 의료비 지원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안에 숨어있는 의료비 지원 혜택을 여러분께 제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만 아셔도 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보험이 너무 많은 분들은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 반대로 보험이 없는 분들은 나라에서 이만큼은 기본으로 챙겨주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가족 중 누군가 크게 아파서 병원비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온다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실손보험일 거예요. 그런데 실손보험보다 먼저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주는 국가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의 첫 번째 이야기인 본인 부담금 상한제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가 만들어둔 안정장치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병원비 불안감 절반은 사라집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쉽게 설명하면 1년에 내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는 소득에 맞춰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그 한도를 넘어서 병원비를 더 냈다면 그럼 그 초과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계산해서 다시 내 통장으로 돌려주는 거죠. 자,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숫자로 설명을 하면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 소득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해당하고 급여 기준 병원비로 1,000만 원이 나왔다면 본인 부담 상한선이 약 90만 원대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가가 대신 내준다는 이야기죠. 소득분위가 제일 높은 10분위도 급여 기준의 병원비는 최대 843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 금액 넘어가면 다 돌려받는 구조예요. 여기서 고객님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A병원에 가서 20만 원 내고 B병원 가서 30만 원 내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녔는데 이건 따로따로 계산이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닙니다. 1년 동안 다닌 모든 병원비는 전부 합산해서 계산이 돼요. 소액으로 여러 곳을 다녔더라고 해도 합쳐서 내 소득분위 상한액을 넘었다면 초과분은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든든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상환 금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환급이 됩니다. 지금 신청 방법까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잘 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세요. 메인 화면에 환급금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본인 인증하면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조회되고 거기서 계좌번호 넣고 신청하면 완료입니다. 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은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번호로 전화를 하세요. 저 본인 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신청까지 도와드립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요, 급여 항목에만 해당이 됩니다. 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같은 건 상한제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이런 빈틈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거죠. 크게 지출될 수 있는 의료비를 급여치료 관련 병원비 걱정은 국가가 상한제로 1차 방어를 해주고 비급여는 실비로 2차 방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 하나만 알아도 병원비 걱정이 줄어들겠죠. 자,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원 혜택 두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사업입니다. 우선 개념부터 짚어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말 그대로 의료비가 한 가구에 재난이 되었을 때 국가가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건 본인 부담금 상한제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비급여 항목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통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한 내용이라면 재난적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2023년부터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수혜 대상이 정말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연소득의 15%가 넘는 의료비가 발생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연소득의 10%만 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이라면 예전에는 450만 원 넘게 써야 했지만 이제는 300만 원만 초과해도 국가가 같이 부담을 해줍니다. 재산 기준 역시 과표 5.4억에서 7억 원 이하로 상향됐죠.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있으신 분들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건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걸 거예요. 소득 구간별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80만 원이 넘어도 80%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면 연소득 10% 초과시 70% 지원, 중위소득 50에서 100%는 연소득 10% 초과시 60% 지원, 중위소득 100%에서 200%는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50%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원 한도가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겁니다.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고가의 항암제나 수술을 받는 분들에게 5천만 원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게다가 과거에는 외래 진료 시 중증 질환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든 질환에 대한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지원을 합니다. 질병의 종류가 아니라 의료비 부담액 그 자체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중복 지원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실비받고 국가지원금도 또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중복으로 받았다면 나중에 공단에서 환수 조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제외 항목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미용, 성형, 그리고 1인실과 같은 특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은 지원 제외 항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재난적 의료사업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제도는 신청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투병 생활을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거든요.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다 싶으면 퇴원하자마자 바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담당자와 통화를 하세요.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1차로 확인할 수가 있고 필요한 서류 리스트도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병원 사업 사회팀이 있는 대형 병원이라면 그쪽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곳은 국가 지원 사업 연계가 능숙하거든요. 보험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방패라면 재난적 의료비는 국가가 쳐주는 마지막 그물망 같은 느낌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세 번째 알려드릴 지원 혜택은 본인 일부 부담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암보험 1억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내 심장질환 진단비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하며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지금 알려드릴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알아둔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기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산정특례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중증 질환의 병원비는 영수증에서 9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처럼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병에 걸렸을 때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본인 부담률을 5에서 10% 수준으로 확 낮춰주는 거죠. 암, 뇌, 심장질환, 중증 화상은 본인 부담금이 5%, 희귀질환이나 중증 난치성 질환은 10%입니다. 나머지 90에서 95%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불합니다. 올해부터는 70개의 신규 질환이 추가되면서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어요. 정말 좋은 혜택이죠.
많은 분들이 신청 방법이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 다행히 이 제도는 병원에서 알아서 신청을 해줍니다. 환자는 치료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환자와 가족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을 찾으시더라고요. 산정특례 혜택 기간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암은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뇌혈관과 심장질환은 수술이나 진료 시마다 최대 30일까지 적용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5년이 지나서 암이 재발하면 어떡하냐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 암은 완치 판정 후에도 재발이나 전이 걱정이 크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년이 끝나는 시점에 여전히 암세포가 남아있는 잔존암, 다른 곳으로 옮겨간 전이암, 혹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면 종료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5년이 연장이 되죠. 사실상 치료가 지속되는 한 국가가 계속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든든한 제도예요. 하지만 산정특례 제도 또한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만 해당이 됩니다. 신약 항암제 중에 아직 급여화되지 않은 것들이나 고가의 로봇 수술과 같은 비급여 치료는 이 95% 지원 혜택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민간보험을 준비할 때 바로 이 비급여를 방어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실비보험을 받으면 지원금이 깎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산정특례는 민간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암보험을 10개 가입해서 진단비를 수억 원을 받든 실비보험에서 병원비를 돌려받든 상관없이 국가의 95% 지원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민간보험으로 어떤 보장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제도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국가가 병원비의 95%를 내주고 나는 내가 낸 5%의 병원비를 실비에서 돌려받고 미리 가입한 암진단비는 생활비나 요양비로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모든 의료비를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면 급여 부분에 대한 중증 질환 치료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으로 대비해야 할 건 치료비 그 자체이기보다 투병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기는 생활비 공백과 비급여 치료비와 같은 국가제도가 채워주지 못하는 구멍에 대한 대비입니다. 사실 이 기준만 명확해도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한다면 국가가 90에서 95%를 막아주고 있으니 여러분은 그 나머지 5에서 10%와 비급여 항목 그리고 생활비를 위해 현명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도를 알았다면 내가 가진 보험이 산정특례와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혹시 과하게 중복되진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의료비 지원 혜택 네 번째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사실 병원비보다 무서운 게 간병과 돌봄인 것 같아요.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시대잖아요? 나중에 아프면 누가 나를 돌보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가족 전체의 삶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 중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의 제도인데요. 단순히 복지 혜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누가 대상인지부터 보면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65세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고 그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이 되면 대상이 됩니다. 자,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 중에 소득 기준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제도는 소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소득이 어떻든 국가가 동일하게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몸 상태,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를 통해 등급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뉩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이 거의 침대에서 이루어지는 와상 상태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고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초기 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자, 이렇게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범위의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첫 판정 때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등급을 받으면 크게 3가지 형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재가급여입니다. 말 그대로 집에서 생활하며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재가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같은 신체 활동을 도와드리거나 청소나 세탁 같은 가사 서비스를 함께 봐드립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 목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문 목욕이 있고, 간호사가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방문 간호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특히 주야간 보호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낮 동안 센터의 돌봄을 받다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건데, 이건 어르신들께도 활력을 좀 드리고 가족들에겐 돌봄의 여유 시간을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서비스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등급에 따라 집에서 돌봄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두 번째, 시설급여를 선택하게 됩니다. 요양원이나 노인 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해서 24시간 전문적인 돌봄과 간호를 받는 형태죠. 요양원은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시설이 어르신께 더 안전하고 쾌적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지급되는 세 번째, 특별 현금 급여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서 벽지 지역,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해서 요양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지급되는 가족 요양비입니다. 월 22만 3,400원 정도가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이 혜택 이렇게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냐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제도는요, 본인 부담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재가급여는 15%, 요양원과 같은 시설은 급여의 20%만 본인이 내면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6%나 9%로 감경되기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복지연구 지원입니다. 보행기, 이동변기, 욕창 예방 방석과 같은 물품들을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 거동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들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니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진 제도 같습니다. 이 혜택만 잘 챙겨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힙인 것 같아요. 단순히 돌봄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 경감까지 도와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제도를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살펴본 국민건강보험의 4가지 의료비 지원 제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 소득 수준에 따라 1년 동안 내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대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서 소득 대비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 제도. 암이나 중증 질환처럼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에 걸려도 민간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네 번째,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오늘 제가 보험 설계사로서 이 제도를 주제로 다룬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이런 좋은 혜택을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국가가 1차로 막아주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알면 우리는 남은 5에서 10%, 그리고 비급여와 생활비 공백에 집중해서 훨씬 가볍고 똑똑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은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진짜 설계입니다. 불안은 지갑을 열게 하지만 정보는 지갑을 지키죠. 혹시 본인의 상황이 이 제도들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거나 국가제도와 맞춰서 내 보험을 어떻게 다이어트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주세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히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는 시간, 안심보험 이슬비 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